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함께 했던 분인데요. 윤석열 대선 캠프 정책 총괄 지원실장을 지냈다가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인재로 영입된 인재 영입 15호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신용환 서원대 교수 모셔서 지금 전국을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또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 직접 발표할, 직접 설명할 또 단독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신용환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용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 총선 국면에서 네.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명태균이 저를 불렀습니다. 명태균이 부른 신용환 교수님. 예. 아니 이게 총선 때 사실은 저희가 뭐 결과도 보면서 또 현장 화면도 좀 보면서 많이 또 아쉬워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가 네. 신입생 전입생으로서 입학금을 제대로 내야죠. 수업료를 제대로 내고 아마 이제 반발이 있는 분들도 네. 있으실 거고 여러 의심이 있는 분들도 계셨을 테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제가 바로 승복을 하고 네. 재선거 이상으로 열심히 나름 뛰었고요. 또 예. 새로운 미래를 같이 정권 교체를 위한 미래를 같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경선 패배로 좀 네, 네. 꿈을 사실 접게 되셨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네, 네. 그 상처는 다 훌훌 네, 뭐 터시고? 진짜 20분 만에 털고 네. 그냥 바로 저 지원 유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뭐 다 털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또 매진하고 예, 예.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앞으로 계획 등과 관련해서는 더 이제 뒤에 네.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앞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이재명 대표의 15 영입 인재 네, 네. 또 이재명 대표랑도 좀 요즘에 소통하고 계십니까? 뭐 지난번에 그 국회 앞에서 시위할 때 네. 농성하는데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요. 그래요. 네. 더 적극적으로 방송에 임하라는 말씀도 주시고 네.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라 이런 네, 네.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들으셨군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정부 출신에다가 예.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이기까지 한 보수 뭐 정치인이다 우리가 네. 이렇게 봤었는데 민주당 입당한 그 충격, 그러니까 입당을 하셨을 때 그때도 저희가 놀라가지고 모셔가지고 네, 네. 방송에서 말씀 들어보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간단히 과정을 과정을 한번, 예, 다시 드려야 한번. 이제 더 리마인드가 되실 리마인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를 총괄하는 이제 청와대 직속의 위원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예, 때. 나름 박수 받고 일했다고 자부를 했는데 네. 탄핵이 있었습니다. 아하. 3개월 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이제 굉장한 트라우마. 왜냐면 저는 탄핵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온통 제가 가지고 있던 직함 때문에 훨씬 더 큰 이제 부담이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당 생활로 저는 올라왔던 놈이 아니라 대기업 CEO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로 왔다가 제가 이제 그 당에 그 당시 홍준표 대표가 대표를 할 때 왜 네. 맨날 빨갱이 얘기만 하느냐. 민생 경제, 청년들 일자리, 알바하는 거,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백서를 씁시다. 탄핵에 대한. 이걸 했다가 이제 완전히 찍혀서 이제 이상한 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정치를 좀 떠나 있기도 했고 예. 그러다가 이제 2021년도에 그 5월 달쯤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장관이 네. 이제 청을 해서 제가 거절을 하다가 원희룡 캠프의 종합 상황실장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제가 이제 국힘에서 떨려 나가서 당시에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1호로 충북 도지사에 도전한 적이 있거든요. 예. 원희룡 전 제주지사 입장에서 큰 선거를 치러본 놈, 자기 선거를 치러본 놈을 찾고 진두지휘를 할 적임자를 찾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제안이 있었고요.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자세히 봤습니다. 12명에서 8강 추리고 4강 추려서 11월 4일 날 2021년 11월 4일 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까지 수많은 경선이 있고 여론조사가 있었겠죠. 그게 네. 이제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쯤부터 이렇게 거슬러서 왔죠. 이준석 대표가 물론 그해 이제 봄에 저 대표가 되고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얘기들이 이어져서 생생하게 현장에서 본 것들이 있고요. 직접 보셨다. 그다음에 이제 2021년 11월부터 해서는 네. 이제 윤 대통령 캠프에 제가 한 120일 정도 정책 실무를 책임지는 정책 총괄 지원 실장으로 네. 역할은 뭐냐면
한 6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각 파트에서 올리는 뭐 보건복지, 경제, 뭐 문화예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추려서 A4 네. 2장 정도로 요약을 해서 보고 매일 이제 보고 드리고 그게 일종의 스터디이자 TV 토론에 대한 준비 훈련 그렇죠.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각 지방에 가게 되면 지방 공약들이 있잖아요. 이런 음. 것들을 이제 다 서머리해서 같이 전문가들 대동해서 들어가서 보고하고 하다 보니까 네. 어떤 날은 두세 번 이상을 회의를 할 때가 있죠. 막 이런 생생한 현장들을 통해서 보면서 어. 제가 너무나 많이 놀랐었습니다. 정의와 공정을 예. 앞에 걸고 대통령 후보도 됐고 대통령도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과연 정의와 공정은 어디 갔는가? 상식, 원칙 어디 갔는가? 이에 대한 수많은 장면들 또 이걸 워낙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예. 제가 인수위에 이제 경제 1분과로 배치가 됐다가 바로 거기서 사표를 그만두고 이제 이건 아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 하고 2년 음. 동안 제가 잘할 수 있는 경제 방송만 하고 경제 방송에 이제 생방송 앵커를 하고 예. 그렇게 있다가 민주당에서 이제 민생경제 일자리 외연확장 이 측면에서 제가 이제 스카웃이 됐습니다. 그래요. 인재 영입 15 영입 인재로 네, 오셔가지고 이제 총선까지 준비를 하셨던 건데 아니 주위에서 이제 민주당 가서 영입 인재 됐다 총선 나간다 이랬을 때뭐 별의별 얘기 좀 많이 들으셨을 예, 것 욕도 같은데. 많이 먹고 뭐 실제로 이제 욕을 네. 제일 처음에 먹었던 거는 예. 인수위에서 최초로 때려친 이상한 놈 이제 이러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뭐 비난도 있고 또라이 아니냐 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 지금 제가 굉장히 서글픕니다. 왜요? 더 서글퍼요. 왜요? 왜냐? 왜요? 같이 일했던 멤버들이니까 후배들도 있고 뭐 비서관, 행정관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되면 그분들이 사석에서는 저를 부럽다 그래요. 그래요. 얼마나 서글픈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는 무관이잖아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요. 자기들은 뭐 장차관도 있고 뭐 행정관도 있고 막 있잖아요. 권력의 중심에 있는데. 남들은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런데 어찌 그 당사자들이 저를 부러워한다고 하는가? 또 재선 의원을 지낸 한 국힘 지금 원외 이제 당협위원장께서 전화를 주셔서 너무 참담하다. 창피해서 이제 지역구 요즘 체육대회 이런 게 많잖아요. 가을이라 가을이니까요. 그런 거 인사 다니기가 싫다. 너무나 자괴감이 든다. 명 같은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이 가서 네. 굽신거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하면서 뭐뭐를 구걸하듯이 얻어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도자들이겠느냐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더 큰 자괴감을 느끼고 또 책임감도 느끼고요. 네. 뭐 여러 하여튼 얘기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교수님의 스토리 그러니까 네. 어떻게 지금 보수 진영에 있다가 민주당까지 오게 됐는지 그 네, 얘기 쭉 네. 들어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공정한 상식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네, 뭐 네. 캠프에도 있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네. 공정한 상식은 그때부터 예, 원칙, 윤석열 캠프 상식, 그때부터 가치 이런 없었다. 것들은 이제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민주당에 와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역할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보수 진영에 있는 소통했던 그런 뭐 용산에 지금도 네. 있고 아니 있었거나 그런 네, 사람들 많이 있죠 지금도. 지금 현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앞뒤 이것도 사실 모습이 아닙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측면이 있고 돌아서서 사석에서 볼 때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말을 네. 못하는. 어. 조금 이제 그걸 폄하하는 사람들이 보면 네. 알고 그놓고 축쟁이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제 일을 잘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실무자 그룹엔 더 그게 많죠. 정무적으로 이게 완전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그런 사람들 외에는 네. 그렇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음. 엊그제 사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그 누구도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는 하지 아. 못하는 제가 이제 몇 번의 그런 입 바른 소리의 과정들을 해봤죠. 네. 그때 이제 반응들이 있어요. 뭐 왜? 뭐 잘못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한두 번 듣게 되면 어려운 거죠. 그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러 조언을 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잘 받아들여지고 아니면 논의가 되고 그러면 계속 하게 되는데 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네. 안 되고.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네. 제가 선대 캠프에서의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한 3주나 한 달 정도를 앞두고 네.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금기어잖아요. 정치 보복. 예, 그렇죠. 여의도나 이런 쪽에서 쓰지 않는, 네. 써서는 안 되는. 감각적으로 볼 때 3에서 5%는 그냥 떨어질 수도 있는 지지율이.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대 본부장님 등등 해서 우리가 회의 마치고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직언을 합시다 하고 막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딱 회의를 마치고 직언을 할 타이밍인데 다들
핸드폰 하는 척하고 뭐 안 해.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네, 네. 그때 이제 제가 혹시 이거 직접 이런 단어를 이렇게 저기를 하셨습니까? 하고 이제 가볍게 여쭤봤는데 예. 뭐 이거죠. 이제 그야말로 이런 게 아마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는 네. 분명히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전체를 분위기가 사람들 똑똑한 사람도 역시 뭐 그냥 무리에 휩쓸려서 다 입 다물고 음. 가게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정권 초반부터 그러니까 인수위 그 시절부터 아니면 네. 후보 시절부터 있었던 그 분위기가 쭉 왔는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사진으로 이거 한번 사진 좀 보시면 네, 한동훈 윤석열 이 만남에 네, 타도가 있어요. 여당 대표한테도 뭐 이런 모습. 네. 예, 예.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가 어떨지 저 우리가 앞에 알 수 있다. 접시에 있는 그 저거는 평상시 좋아하시는 거랑 비슷합니다. 메뉴는 바뀌었네요. 제로 콜라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제로콜라. 제로 콜라를 드셔서 성과가 제로일 수 있겠습니다. 하필이면 제로콜라. 네, 네. 하필이면 자 이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뭐 네. 앞뒤가 다른 네. 앞에서는 일을 하지만 뒤에서는 하소연하는 그런 분위기 네. 이걸 느끼고 있다고 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그러면 돌을 던져도 맞고 간다. 이 발언은 뭐 윤 대통령 스타일을 그냥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다. 스타일의 평상시 스타일은 맞는데 이제 네. 돌이 우리가 흔히 이제 저 아랍에서 있는 인티파다 저 공깃돌처럼 뭐 새총처럼 쏘는 그런 돌이느냐 아니면 짱돌이느냐 아니면 쓰나미처럼 몰아치는 어떤 엄청난 규모의 돌이냐 그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돌은 맞는다는 대통령 스타일은 맞는데 이제 돌의 단위와 규모가 달라져 버렸죠. 그렇죠. 지금 김건희 여사 의혹이 이렇게까지 불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네, 네.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는 이 상황 여기에 대한 분노가 뭐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돌의 같은 크기. 경우도 일단 당장 저부터 보면 네. 제가 떠났지만 제가 6개월 넘게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냥 잘 되기를 바랬어요.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네. 누가 정권을 잡아도 그 임기 내에서 잘 하기를 바랬지만 또 제가 사표를 내기 전에 몇몇 의원님들 또 친한 지인들 뭐 그중엔 다 이름 되면 다 아는 분들이죠. 네. 이분들하고 마지막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상의했던 그 순간들 그랑 비추어 봤을 때 정말 그래도 잘 되기를 바랬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던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네가 우려하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크게 무너져 버렸다. 아하. 정말 그러니 저도 이제 이거는 낱낱이 밝히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할 부분은 해야 되겠다. 어떤 분노 게이지가 네. 거의 임계점에 간 거죠. 요즘 뭐 탄핵 얘기가 이제 시중에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의 비등점이 100도였다고 그러면 네. 지금은 200도쯤이라서 그렇지. 왜냐하면 국힘도 탄핵의 트라우마가 예. 있고 중도는 또 굉장히 많고 민주당도 나름 탄핵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뭐 좋은 일은 아니니까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분노를 어느 정도 자제하거나 이런 게 그런 기제가 작동을 할 뿐이지. 만약에 100도에서 폭발할 게 200도에서 폭발할 때는 더 커지겠죠 이게.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V1, V2 그러니까 누구냐 이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대통령은 뭐 그냥 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미 예. 당시에 캠프의 핵심 멤버 제가 이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하면서 전략 상황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최고 헤드들이 하는 선대 본부의 회의가 있고 네. 그 아침 7시마다 이제 매일 하고 8시에 이제 전략 상황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정책 예를 들어 조직, 뭐 홍보, 공보, 대변인단 등등 전략기획 등등에서 핵심 멤버들 실무 책임자들이 오니까 사실은 이제 일은 다 여기서 돌아가는 거죠. 실제 일은 약 20여 명쯤 돼서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네. 내부에 이제 돌아가는 사항들을 매일 보고 있었죠. 여러 가지들을. 그러면 그 상황들을 쭉 봤을 때 그때도 이미 김건희-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호칭을 할 때 V1, V2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칭을 했죠. 이미 그 아, 당시에 이미? 캠프 내에서는. 이미 그러면 이 정권 시작하기 전부터 네. 뭐 김건희의 파워, 그 김건희의 정권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이미 없었던. 이제 캠프의 핵심 요직으로 온 분들 가운데에서 네. 암암리에 대놓고 말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암암리에 누구 추천으로 왔다 이런 것들은 서로 알고 있죠. 네. 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 그러니까 친한계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라인, 네, 네. 뭐 칠상시란 얘기도 하고 네, 뭐 일곱간신 얘기도 하고 네, 네. 이 라인은 실제하고 있다.
뭐 실제 하고 있죠. 실제 하고 권력이 있고. 거리로부터 나온다. 뭐 유명한 옛날부터 있는 말이지만 네.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함께했던 멤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 그리고 그 김 여사 등등을 같이 보고 같이 보자 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일정을 짠다든지 하는 네. 거는 일정은 굉장한 무기가 되거든요. 누구를 만나러 가고 어느 행사장을 가고 하는 자체가 이제 그쪽에서 또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또 개인 간의 미팅 일정 이런 것들은 또 그분의 파워를 보여주는 게 되다 보니까 네. 대선 때부터 또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음. 굉장한 파워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분들, 네. 그다음에 수행을 하는 분들, 음.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국회의원이 되셨지만 조지원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메시지 음. 마지막에 보통 이제 윤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거라고 뭐 이걸 보고 읽잖아요. 그때 이제 이걸 마무리 마지막 단계에서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굉장한 신뢰와 인정을 받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 가장 지근거리에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어허. 특히 일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일정도 있고 막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권력이 거리로부터 나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가까웠겠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실명도 거론되는 사람이 있고 이미 뭐 7분, 8분은 다 언론에서 다 언론에서 실명으로 얘기를 나오더라고요. 하고 있고 특히 황종호 네, 대통령실 행정관 얘기가 네, 좀 네.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왜냐하면은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끊어진 것도 황종호의 뭐 견제 때문이었다. 황종호의 네. 뭐 어떤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이준석 의원의 네. 증언, 뭐 그 보도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를 제가 직접 몰랐기 때문에 저도 살 수 있었던 것 같고 농담드리면 그 부분은 제가 직접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모르지만 확실히 이제 황종호 행정관을 비롯한 그 이미 이제 당시에 황종호 그다음에 네. 우땡땡 뭐 네. 이런 사람들의 그 존재와 실제 실존하는 파워는 여러 전략 상황회의나 핵심에서 이제 캠프 내 핵심들은 많이 네. 보고 겪고 있었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라인, 한남동 라인 이게 실제로 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은 다 지금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대통령은 아니 가져와봐라 구체적인 얘기를 가져와봐라. 그럼 네. 우리가 이제 보고 검토해보고 처리할 게 있으면 처리하겠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장면을 뉴스를 보고 네. 참 굉장히 서글프고 실망스러운데 여전히 단 하나도 변한 것은 없구나라는 겁니다. 에피소드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네. 마지막 선거를 한 3주 한 달 정도 남겼을 때 한 달 좀 안 남았을 거예요. 서브 슬로건으로 민주당에서 준비된 경제 대통령이라는 서브 슬로건이 네. 시장에서 잘 먹힌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윤 캠프도 서브 슬로건을 바꾸자라고 하는 회의들을 했어요. 그때 뭐냐면 이제 전문가들이 와서 다 브리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승희 의전비서관 하셨던 분 등등 해서 민간 그 홍보 회사 사장들 와서 이제 브리핑을 해요. 대형 모니터를 놓고 같이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전문가들이 뭐 1, 2, 3안을 제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누가 내려요? 어떻게 돼요? 1안도 마음에 안 들고 2안도 마음에 안 들고 3안도 마음에 안 들고 네. 결국 짜집기를 해서 후보 본인이 이제 내리게 되죠. 아. 그때 이제 딱 하면서 그러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아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이걸 밤을 새면서 브레인스토밍을 그럼요. 하면서 이렇게 압축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미 그렇게 했던 근데 이건 건데. 설명 들은 건 잠깐이잖아요. 물론 직관적인 게 맞을 때도 있지만 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밖에서 바라보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워딩 하나하나를 해서 딱 보고 했지만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A와 C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딱 이제 답을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때 문제의식이 1도 없는 거죠. 본인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걸 못 느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 문제 있어? 했을 때 아무도 얘기 못. 그 전문가들조차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밖에서 모든 걸 보고 분석해서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얘기를 한 건데 네. 갑자기 A와 C를 조합해서 이제 사안이 나온 거죠. 일종의. 아하. 그래도 물론 그게 잘못됐다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거는 즉흥적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거 뭐 잘못돼서 문제 있어 얘기해봐. 이거 문제점 갖고 오면 내가 고칠게. 네. 똑같은 얘기죠. 아하. 비유를 하자면 예. 이런 게 항상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밖에서 누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뭐 찌라시만 갖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구체적인 팩트들이 몇 가지 있으니까 분명히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당 대표인데 그렇게 어디 시중에 도는 찌라시 갖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근본적으로 듣지 않는 거, 음.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왜 저기가 1시간에 59분을 혼자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동훈 전 대표님. 제가 보기엔 59분은 과장이고 네. 50분은 얘기하십니다. 50분은 혼자 다 얘기한다. 그래서 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그 라인들 바꿔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게 국민들의 민심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윤 대통령 길을 막아버린 것이고 네. 돌을 던지면 맞고 가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큰데 특히 지금 명태균 씨로 촉발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나오면서 온 나라가 정말 시끌벅적합니다. 네. 아까 명태균 씨는 몰랐다라고. 네, 명태균 씨는 하시는데. 제가 이제 원희룡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하면서 네. 여론조사를 많이 시행을 저희도 해봤어요. 캠프마다 하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때도 명태균 씨는 몰랐고 음.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PNR이라고 하는 네.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튀는 여론조사를 내보내게 됐어요. 초반에. 이상하다 해서 이상하다. 분석을 해서 네. 제가 당시에 원희룡 후보죠. 원희룡 후보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업자를 보니까 경상남도 창원시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제 기억에 대평가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방에 경남에 있는 여론조사 회사인데 어떻게? 2번, 3번 나왔을 때 제가 이게 좀 이상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리포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미 스크린이 됐었군요. 뭔가 그 느낌이 상황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저만 하더라도 종합상황실장이 이제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여론조사 회사분들하고 브리핑을 많이 받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럼요. 로그 분석 이런 걸 같이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정한 추세들은 있게 마련인데 갑자기 이제 튀기 튀긴다. 시작하면서 계속 튀는 거를 여러 번 보면서 예.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고 제가 리포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명 씨가 여론조사 관련해 가지고 네네. 조작했다라는 의혹 이게 녹취를 통해서도 막 나오고 있고 예. 여러 가지 정황들이 강혜경 씨가 또 네, 증언을 네. 하고 있어요. 예. 보면은 이게 60대 더 넣으면 올라가제 윤석열이가 뭐 이런 녹취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딱 우리가 들었을 때 이 60대 더 넣으면 올라가제 이런 얘기가 무슨 말일까? 네, 무슨 네. 뜻일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의미를 한번 제가 차분히 해석을 한번 해드려 한번 볼게요. 들여다보겠습니다. 2021년에 네. 경선에서 아까 이제 12명에서 8명을 추린 다음에 8명에서 4명을 추리는 게 10월 7일 날 있었습니다. 네. 그 10월 7일 날 경선을 위해서 4명으로 압축하는 경선을 위해서 9월 15일 날 2021년 9월 15일 날 당원 명부를 당에서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왜 주는 거예요? 당원 명부는? 안심번호로 해서 아. 당원들한테 선거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죠. 공평하게 선거운동을 해라. 당원들한테 이런 측면에서 주는 거죠. 홍보를 해라. 네. 예. 그때 당원이 약 28만 명입니다. 38만 명입니다. 38만 명. 예. 당시 그런데 대선 경선 당시에 그렇죠. 4명으로 압축이 되고 나서 네. 10월 15일 날 10월 15일 날 최종 결정은 11월 4일 날 됐으니까 약 20일이죠. 네. 10월 15일 날 내 캠프에 57만의 당원 명부를 줍니다. 제가 어디 뉴스에 보니까 이미 자료 화면에 막 그 당원 명부가 지나가는데 네. 57만 명. 명.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조금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 건 9월 15일 날 줬을 때 38만인데 10월 15일 날 준 게 어떻게 근 20만 가까이 늘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된 예, 거예요? 57만까지 어떻게 갔느냐?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보면 이 38만은 오랜 시간 옛날 뭐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쌓여서 온 38만이고 네. 갑자기 20만 가까이 늘어난 건 불과 한 달이잖아요. 그러면 당원이 이렇게 늘어난 거고. 실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느냐인데 예. 자료를 뉴스를 찾아보시면 당시 국민의힘에서 보도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분이 이제 4분 중에서도 2분이 특히 이제 강하게 붙으면서 네. 당원들을 많이 배가 운동을 했다. 젊은 당원들을 많이 올렸다라고 했는데 한편에서는 그때 이제 이상한 소문이 돌죠. 네. 신천지라든지 다른 어떤 아하. 종교 이런 데서 집단적으로 뭐 당원을 집어넣었다. 네. 이런 이제 서로 공격하는 뭐 찌라시 설 이런 것들이 이제 돌기 시작했었죠. 어쨌든 그 당원은 뭐 당에서 그건 거짓말할 리가 없는 거니까 네. 당시에 2040 당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 이런 이제 홍보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10월 15일 날
57만의 당원을 명부를 줬는데 그 명부에 보시면 너무나 굉장히 자세하게 명부를 준 거예요. 번호는 050으로 해서 안심번호, 안심번호니까. 선관위를 통해서 받는 안심번호로 왔으니까 개인 누군지 휴대번호는 모르죠. 모르죠. 네. 자, 서울시 종로구 음. 책임당원 여부 김땡땡 신땡땡 해서 땡땡 책임당원 여부 남여 네. 하고 안심번호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세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받자마자 뭐를 했겠어요? 엑셀 시트를 재분석을 해서 뭐를 네. 했냐면 통계표를 만들었죠. 저런 식으로 보시면은 네. 지금 보시면은 정확하게 이제 56만 9천 명, 57만 명쯤 되죠. 네. 그걸 놓고 이제 연령대별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연령대가 다 있죠. 그다음에 지역별로 다 있죠. 하다 그렇네요. 보니까 네. 너무나 통계를 쉽게 할 수 있게 친절하게 해준 거죠. 좋게 보면. 당에서 그런데 친절하게. 이제 저 오른쪽에 한번 당원 명부 맨 오른쪽을 보시면 예. 50대, 60대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건 당시에 국민의힘 지금이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저런 비율들은. 야. 그다음에 30만이 넘네요. 그렇죠. 왼쪽을 한번 보세요. 네. 왼쪽 하단에 보시면 TK와 PK가 압도적으로 많죠. 13만 8천에 10만 7천. 다른 지역은 뭐 호남 같으면 뭐 충청을 다 합쳐도 8만인데 8만밖에 안 되는데. 부울경을 합친 게 거의 절반이 아마 가까이 되겠죠. 맞아요. 이 부울경만 지금 딱 암산해봐도 24만이니까 네. 절반 가까이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꽤 많은 숫자죠. 예, 그 당시 대통령 이 후보자 경선 과정에 있었던 선거인단 네네. 안심번호 받았던 그 자료를 네네. 정리한 겁니다.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오마이TV에서 최초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이 조작을 한다고 그랬을 때 비공표용의 경우에 질문을 갖고 장난치는 건 많이 보게 되죠. 예를 들어 특정 후보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 같은 커리어가 있을 때요. 네. 예를 들어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라고 쳐보자고요.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이렇게 나가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경력이 화려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에 좀 더 유리한 게 예를 들어 전 당대표하면 유리할 수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다 그렇죠. 대표셨으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느 지역으로 국한해서 전 경남지사 이렇게 표기해봐요. 그럼 느낌이 한 다르네. 지역의 수장으로 딱 쪼그라들잖아요. 느낌이. 이런 건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죠. 아하. 비공표용에서 더 고전적인 방법은 네. 비공표용의 경우에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호명은 로테이션으로 합니다. 뭐 1번 윤석열, 2번 홍준표 이렇게 하지만 네. 비공표용에서 장난을 친다고 했을 때는 이런 걸 로테이션하지 않는 이런 거죠. 이건 비공표고 신고를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건 아주 원초적 원시적 방법들이고요. 그건 뭐 이제 캠프에서 이제 알아서 예. 이제 그렇게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물어보는 거죠. 네네. 사실은. 근데 요번에 이제 강혜경 씨가 국감 때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명태균 씨가 지시를 하고 네. 이렇게 해놓고 이분이 답변하는 거를 제가 보니까 이분들도 생각보다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원초적이지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우악스럽게 조작을 한 거다. 뭐냐면 저기서 아까 도표 한 번만 더 예. 줘보시겠어요? 저렇게 이제 세대별이 있잖아요. 네. 그럼 맨 처음에 여론조사를 돌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율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30대 30 동률을 이뤘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당시에 홍준표 후보는 2030들한테 꽤나 상대적으로 인기가 맞아요. 있었죠. 젊은 당원들이 막 가입이 되고. 자, 홍카콜라. 1000명을 샘플로 한다고 예를 들었을 때 20대 샘플 채워야 되는 게 100명. 70대가 100명이라고 한번 쳐봐요. 똑같죠 숫자가. 네. 60, 70대가 100명, 100명. 100명. 이게 인구 비례율 숫자 할당이 있으니까. 그런데 법에서 허용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100명이 다 전화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모수 보정을 한다고요. 보정을 할 때 80명에서 120명 이런 버퍼가 있어요. 소위 이제 유도리가 있어요. 이게 네. 융통성 있게 이제 해야 해주는. 된다.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세요. 20대 대 60, 70대가 100명 대 100명이라고 하면 5대 5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20대는 80명만 해버려요. 이것까지도 조작이 되죠. 서버단에서 뭐냐면 80명이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20대한테는 전화가 안 가는 거죠. 20대라고 답하면 20대라고 답했는데 끊긴다 이런 거 카톡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내가 20대라고 답하니까 끊기던데 이러면 뭐 찼으니까. 끊기게 만드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6, 70대를 예를 들어서 120명을 해요. 네. 자, 그러면 5대 5였는데요.
비율이 80대 바뀌네요. 12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음. 이게 1.5배 차이잖아요. 1000명 샘플에서 여기서 1.5배 차이면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가 벌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명 샘플 할 때요. 충청 같은 경우는 120명밖에 안 돼요. 샘플 숫자가. 네. 거기에서 한두 명에 응답하는 거에 따라서도 확확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추세를 만드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한 가지 세대별 이런 게 있고요. 세대별로. 예, 두 번째를 보면 네. 57만 명이죠. 네. 57만 명을 처음에 비공표로 여론조사를 돌려요. 그러면 안심번호로 돼 있지만 이게 구별로 다 돼 있고 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서버단에 로그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겠네. O, 세모, X를 다 알아요. 아, 우리 쪽인지 알죠. 아닌지. 자, 그러면 그 네.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57만을 계속 신고하고 이제 언론사랑 제휴를 하죠. 일단 답을 알았어요. 언론사랑 제휴를 하죠. 57만을 계속 비용 때문에 못 돌리잖아요. 그럼 보통 2만 샘플 정도 뽑아서 뭐 3.3%다, 뭐 5%다. 응답률 5%면은 1000명 아니에요. 그죠? 네. 2만 샘플에 5%가 응답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1000샘플을 뽑는다 했을 때 2만 명을 주는데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구별로 자세하게 이걸 소팅을 해서 명부를 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로그단에서는 솔직히 이 사람이 누구 답했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비율별로 뽑을 수 있죠. 네. 뽑아서 아주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고 여론조사 이걸 받는 사람도 몰라요. 뽑을 수 있죠. 뽑아서 언론사랑 하고 네. 여론조사 기관에 줄 때 안심번호로 나갔죠. 그러니까 이거 선관위에서 받은 안심번호야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답을 알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조금 더 여기서 소위 이제 잔머리를 쓴다 그러면 뭐까지 갈 수 있냐면 네. 예를 들어서 구별로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5% 10%를 벌리는 게 아니라 20일이나 시간을 줬잖아요.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그러면 작정하고 만약에 누가 조작을 하기로 친다면 네. 이 20일 동안에 추세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30대 30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32대 29,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34대 뭐 28. 아, 점점 특정 후보가 앞서게. 그러면 여론 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성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여론 조작이 되는 거고 이 여론 조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밴드웨곤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그 후보를 더 지지하는 성향이 분명히 생기게 되죠. 추세가. 아하. 만약에 좀 더 고도화했다면 이렇게도 했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강혜경 씨 답하는 걸 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네. 그 샘플에서 세대 간 이런 것들을 조정한 것 같아요. 아하. 그 답변하는 내용으로 추정을 해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간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음성으로 많이 받아보시죠. 전화 받으면 ARS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나오죠. 네. 그죠? 자,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경기도 어디 후보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략적이지 못한 거예요. 보통 15초 정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입니다. 이번 뭐 대선 후보에 저 윤석열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했다 쳐요. 그러면 한 15초 되겠죠. 네. 서버단의 로그를 보면요. 받자마자 1, 2초, 3초 안에 끄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5초 정도 지나서 끄는 사람 있죠. 10초, 예. 15초 요 정도 네 구간 정도를 나눠보면요. 15초를 다 들은 사람은 무조건 지지자죠. 다음부터 그렇네. 전화 돌릴 필요 없죠. 여론조사 사실상 저기를 할 필요도 그렇게도 없어요. 알 수가 있네요. 그럼요. 번호는 모르지만 네. 서버단에서는 네. 알고 남아있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 여기서 이제 진짜 누군가가 작정을 한다면 당시에 윤홍 두 분이 가장 치열하게 붙고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네. 뭐를 할 수 있냐면 굳이 한다 그러면 그분들 유력한 후보 밑에 당협위원장들이 현역 원내든 원외든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120명 이상이 이제 지지하는 걸로 분석이 돼 있었어요 대략.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아마 한 뭐 5, 60명, 6, 70명 있으셨겠죠. 전체 253개 지역에서 나머지가 이제 일부 그렇죠. 분산이 돼 있었고. 네. 그러면 더 노골적으로 간다면 뭐 이렇게까지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당협위원장들이 자기 지역의 당원의 실 전화번호를 알고 있죠. 저희가 받은 건 안심번호죠. 안심번호죠. 그런데 실제로 자기 지지하는 그 당협들은 실 명단도 받을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현역이면. 물론 거기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 그렇지만 누가 진짜 나쁘게 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료를 57만 개를 예를 들어 무작위로 뭉뚱이로 줬다. 이러면 이제 저기죠. 진짜 조작하기가 어렵죠. 안심번호. 네, 역할을 진짜 하는 안심번호죠. 근데 그렇게 중계 자세하게 줬어요, 서울시 근데? 무슨 구에서 책임당원 표시 다 돼 있기 때문에 야. 이건 맘만 먹으면 조작이 다 가능하다. 뒤집어 보면 예. 당에서 줄 때 너무 친절하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걸- 명태균 씨는 상당히 아마 쉽게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건 뭐 한 서너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렸지만 이건 복잡한 거고요. 네. 그냥 아예 저 모집단 세대 예. 딱 놓고 조정을 한 것 같다. 답변을 보니까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야, 그 지금 보면 크게 뭐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선 때 있었던 네, 여론조사 그것도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 네, 본선에 들어갔을 때 네네. 어떻게 했느냐, 네네. 이 또 어떤 장난을 쳤느냐, 네네. 이른바 본선에서는 그것도 보세요. 전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여야 되잖아요. 있고. 네. 자, 예선은 당원에 대한 거였잖아. 아까 57만이 특정돼 있잖아요. 근데 전 국민에 대한 건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론 조성의 유혹을 많이 느끼는 거죠. 추세를 만드는 거에 상대 이재명 후보와의 이 간격을 벌리는 추세. 그래 뭐 40몇 번에 뭐 한 번 빼놓고 다 1등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 추세 이런 것들이 소위 헛방이었느냐. 제가 본 거 중에 마지막 전날 리포트가 있었어요. 전략 회의 때. 네. 여론조사 3개 정도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다 8에서 12%예요. 내일이면 대선인데요. 8에서 12%예요. 이기는 게. 네. 자, 그러면 저는 결과는 0.73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네. 윤 캠프에서는 다 이겼다 하다가 마지막에 초비상 걸려서 막 엄청 급하게 막 사람들 총동원해 투표장 나가야 된다 막 했던 거 잘 기억해 보시면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뭐냐면 상당수가 회의할 때도 안심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원래 전략 상황 회의를 아침에만 했었어요. 초반에는. 예. 뒤로 갈수록 몸이 달아가지고 뒤에 이제 저녁에 일일 그날 일종의 진도표 네. 이 일이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회의까지 초비상이 걸렸던 거죠. 나중에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네. 못했죠. 뭐냐면 8에서 12% 정도가 마지막에 보고된 거고 제 기억에 그때 그 보고가 아마 네. 지금 나오는 그 명태균 명태균 씨 씨. 회사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면 제가 추정컨대 이분들이 과연 뭐를 했을까? 정상적으로 진짜 리얼하게 조사를 했다면 그보다는 폭이 좁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0.73이라는 게 뭐 갑자기 내일 선거인데 오늘도 10% 정도 이런 보고서가 막 그럼 안 오니까 되죠. 예. 결국은 마음에 들게 하고 계속 여론 조성을 하면서 후보의 심기 경호만 했다. 자기가 지원하는 분의 예.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거에 더 충실했던 거 아니냐. 질 수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명 씨가 2022년 2월 28일 강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하며 구체적으로 연령별 가중치 나중에 조사해라. 사전 투표할 거냐, 후보 누구냐, 정당 지지율 3개만 물어라라고 했고, 네네. 또 결국에는 샘플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중치를 두라는 이 얘기를 통해서 언급하신 것처럼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네네. 만들어서 계속 보고를 했다.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이분들이 왜 이렇게 큰 차이로 틀렸을까를 보면 네. 제가 그 전략 회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1% 내외의 어려운 게임이 될 거다. 하여튼 야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넌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사를 통한 게 아니라 이제 종합상황실장으로 쭉 여론조사를 보고 했던 그 경험치로 자 우리가 슬로건이 정권 교체다. 그러면 누구에 대한 정권 교체냐? 객체가 누구냐? 네. 그러면 이 대선을 이 두 분이 겨룬 거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캠프에서는 실제 겨룬 건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두 분에 대한 거죠. 네. 뭐냐면 정권 교체. 그러면 누구 정권을 교체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선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거의 넘어본 적이 없어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 그렇다면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서 갑자기 윤 후보를 지지한다? 쉽지 않은 얘기다. 전체적인 걸 같이 봐야 된다. 대통령 지지율과 네. 지금 두 후보의 지지율을 같이 동렬해 놓고 같이 봐야 된다.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0.73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그러니까 여론 조성 차원에서 예. 이렇게 사실상 조작을 했던 이 정황들. 저는 뭐 추정이지만 추정이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걸 심하게 표현하면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겠죠. 아하. 예. 그리고 이제 이 행위 자체가 이런 모습이 비슷한 게 경선 캠프 시절에 보셨던 것처럼 네, 네. 튀는 여론조사. 네, 네, 네. 그것도 그게 아마 가능했던 것은 당원 명부가 이게 자세하게 돼 있는 이런 것들. 아마 출발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안 줬으면 네. 그렇게까지 하기는 쉽진 않았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경선 또 본선 네. 뭐 단일화 과정도 아마 뭐 비슷한 흐름으로 보는 분들이 있던데 이렇게 여론 조작의 의혹이 있다 크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사실은 명태균 씨 관련된 것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본질이 김건희 네, 네.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우리가 2022년 당시 재보궐 얘기, 창원 선거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앞서서 2022년 3월 9일 네, 네. 대통령 선거가 네. 치러지고 함께 치러진 재보궐 선거 네, 네. 서울 종로가 있었습니다. 네, 네. 최대 관심 지역구였는데 그때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그때 네, 보도가 2020년 되더라고요. 3월 9일 네, 네. 의혹 이게 실제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절 예. 보도가 나오는 걸 봤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우선 국민들이 조금 헷갈리는 게 요즘 명태균 씨가 이제 김영선 공천 등등을 자기가 뭐 돈 대신 뭘 받아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른바 공천 개입, 예, 공천 예. 장사 의혹이죠. 예, 지금 이제 헷갈리는 게 2022년도에 재보궐이 2번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 주셨는데 정확히 이제 분류를 해보면 대선 날짜인 2022년 3월 9일에 치러진 재보궐이 5군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네. 그 다음에 6월 10날이 이제 지방선거였죠. 그래서 6월 10날 치러진 또 재보궐이 따로 있던 거죠. 아하. 그때 이제 창원 의창.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네.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비면서 김영선 씨가 된 이게 이제 뒤에 거죠. 네. 그러면 이 앞에 3월 9일 거에서 이제 종로 재보궐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이게 이 경선으로 얘기가 됐어요. 여러 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지금 종로구청장 하시는 정문원 후보 등등이 당시에 이제 후보 신청을 해서 막 경선 얘기를 하고 있다가 네. 당에서 발표하기를 나머지 4개는 경선을 하고 종로는 전략 공천을 한다. 아하.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죠. 근데 전략 상황에 들어가면 이제 가진 얘기들을 서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얘기를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역에 대한 얘기 뭐 막 하고 특히나 그때는 이제 누가 공천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으니까. 네. 맨 처음에는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원희룡 당시 그 본부장이 이 종로에 좀 관심 있어 했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상의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처음에는 괜찮은 카드다.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중책을 맡고 같이 하면서 시너지를 같이 또 캐릭터는 약간 다르니까 네. 시너지를 올릴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제 논의들이 좀 된 것 같은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던 초반에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소문들이 들리다가 네. 이제 임박해서 공천 그때 2월 13일인가가 후보 등록일이니까 못해도 한 2월 10일까지는 공천을 확정해야 후보가 서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출마해 보신 분들 알지만 뭐 범죄 경력 조회 해보 받는 것서부터 뭐 재산 신고인데 네. 빠지면 큰일 나죠. 아이고 또. 그 목록이 뭐 예.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관공서에 떼어 다니고 이런 게 많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자기가 후보 될 줄 알고 미리 다 떼놓는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3, 4일은 시간을 줘야 되는 거라 한 2월 10일 그쯤인데 뒤쪽으로 올수록 처음에 이제 원희룡 그 카드면 이게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제 바뀌어서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소문으로 이제 당시 윤 후보랑 원 본부장이 미팅을 했는데 네. 같이 정권을 만들고 다음 대권에 도전할 수 있게 큰 일을 도모하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설득이 됐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돌아요 당시에. 네. 네. 뭐냐면 이제 왜 종로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 매몰되려고 하느냐. 그리고 지금 중요한 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갑자기 빠지면 큰 축이 빠진다. 막 이렇게 돼서 이제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 대선을 위해서 대선에 매진해라. 예, 그 당시도 이제 들린 소문이 예. 사실은 이제 원 본부장을 뒤에 장관이 되셨지만 원 장관을 여사님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많이 돌았죠. 왜 안 좋아했을까요? 그때 뭐 캠프에 있으면서 그런 낌새나 이런 거 저는 뭐 아셨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뭐 굳이 추론을 해본다면 뉴스 기사에 보시면 네.
원본부장 그 사모님께 수행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그 뉴스 기사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예, 그 당시 예. 2022년 1년 2년 그때 뉴스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거를 이제 수락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 예. 나빠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2월 10일이 다 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회의를 들어갔는데 수군수군 되는 게 김땡땡이라는 사람으로 이걸 추천한다 그래서 누구냐 그 사람이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토론 배틀을 했죠. 네. 요즘 요 방송에 많이 나오는 신인규 변호사가 당시에 3등인가를 했을 거예요. 4강에 들어갔어요. 하여튼 제 기억에. 예. 그때 이제 1등을 했던 20대에 이제 최연소의 김땡땡이라는 사람 이름이 올라와서 저도 이제 모르니까 놀라셨겠네요. 검색을 예. 해봤죠.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종로 모두가 집중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니까 파격적으로 윤 대통령 후보와 젊은 후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죠. 그래요. 근데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뜬금없긴 예, 하지만 예. 굳이 이제 선거 전략적으로 이건 대선 전략하고 맞물려 있는 거 같은 날이니까요. 뭐 아주 2030 표를 위해서 뭐 파격적으로 이런 카드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는 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올라와서 그 사람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엔 그랬죠. 결국에는 안 됐잖아요. 최재형 전 근데 감사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아마 어디 뉴스에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도 본인도 나중에 알았다, 발표되고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당시에 일이 이제 있었을까요? 분위기를 보면요. 예. 최재형 감사원장은 밖에서는 언론에는 일부 이제 이름이 하마평이 있었지만 제가 내부에서 이렇게 저는 뭐 제가 공천관리위원이 아니니까 주소 듣고 당시에 본 걸로만 보면 당시 윤 후보, 홍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할 당시에 최재형 후보가 8강에서 탈락하면서 홍 후보를 도왔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 윤 후보 측 입장에서는 당시에 예. 이분을 바로 대놓고 공천 주는 게 물론 대통합 이런 명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 당시에 홍준표 탈락한 홍준표 후보께서 뭐라고 막 그 비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갑자기 공천을 주기는 어려운 그러게요. 분위기였는데 네. 근데 더 이제 예를 들어 김땡땡이라는 사람 이름을 듣고 조금 지났는데 회의 마칠 쯤에 누가 그 김땡땡이 아니라 동명이인의 다른 민간 기업에 있는 임원 김땡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제 저희는 모르니까 또 찾아봤죠. 이렇게 네. 검색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민간 기업에 이제 임원이 홍보 담당하시는 멸콩동지 기억나시죠? 네. 예, 멸콩동지 또 직접 마트에서 장 보면서 정영진 멸치화해서 예. 그 그룹에서 일을 하시는 아하. 이제 임원이시던데 예. 그 이름이 올라와서 다들 이제 뜨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예 전략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굳이 이제 뭐라고? 결과를 놓고 맞춰 본다면 예. 민간 기업인 그다음에 뭐 40, 50대 젊은 사람으로 뭐 이렇게 매칭을 한다. 이렇게 이제 뭐 논리는 만들 수는 있겠는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튀어나온 거예요? 뜨악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이 사람들 이렇게 한문을 하는데 그분하고 같이 근무했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MB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를 하셨었는가 봐요. 그래서 네.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그 사모님이 미술관에 근무를 하고 우리나라 제일 큰 삼성에서 하는 그 네. 미술관에서 뭘 하고 그런 연계고리로 여사님 그럼 얘기가 결국 흘러나오더라고요. 김건희 당시에. 여사의 연결고리가 네. 있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 저야 이제 그 관계를 잘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그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멤버들이. 이 김건희 라인이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예, 있고. 그러면서 김건희 이제 추천 굉장한 아니냐? 우려는 뭐냐면 네. 그때는 모두가 대선을 이기는 거에 관심이지 사실은 종로도 관심이 있지만 대선에 비하면 뭐 적은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그런 거라면 알지를 못하지만 진짜 그런 거라면 기자분들이 취재하면 이건 금방 큰일 날 거 아니냐. 이상하게 말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뭐 사과도 하고 이런 일도 막 있었는데 막 내조만 하겠다라고 뭐 얘기하면서 이거 큰일 날 거 아니냐 등등등 막 하면서 굉장히 이제 우려들을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거기서 이제 주워 들은 걸로는 경론을 벌였고 그날 밤 늦게 아마 후보를 발표를 했을 거예요. 최재형 후보로. 보통 이제 업무 시간에 공관이 뭐 조금 늦어져도 뭐 저녁 먹을 쯤이면 끝날 거 아니에요. 통상은. 네. 그게 아니라 제 기억에 아주 밤늦은 시간에 아마 심사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 미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는 네. 그 사람과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이 뭐 논의가 됐던 걸로 보이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후보가 되셨고 또 당선되셨으니까 이거는 뭐 전혀 드러나지를 않고 이제 미완의 그런 게 됐겠죠. 후보로 공천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나 당시에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음. 많이 했던 것들에는 정말 많은 걱정들을 했죠. 이게 대선에 아하. 틀림없이 만약에 진짜 그런 거라면 뭐 그 후보가 검증은 됐다면.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식의 것이 진짜 사실이 된다면 이건 음. 위험하다. 대선이 위험하다. 이런 아하. 식의 이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 당시부터 김 여사의 김건희 씨의 이 영향력 이게 좀 뭐 막강하게 캠프에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캠프에는 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죠. 그래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에피소드를 하나만 예. 든다면 기억나실 거예요. 네이버에 처음으로 김 여사 프로필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네. 대선 할 때. 그때 사진도 뜨고 뭐 사진 예, 뜨고 경력 딱 뜨고. 두 줄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언론이 비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야 이게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두 줄이 뭐냐 장난하냐 뭐 국민을 우롱하냐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비판을 했다고요. 네. 아마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위축이 되거나 뭐 해서 일부러 이제 짧게 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막 논란이 나니까 네. 내부에 이제 아침 그 회의를 갔는데 갑자기 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누가 올린 거냐 이렇게 두 줄로 어떤 놈이 올렸냐 하고 이제 막 난리들이 출 났어요. 작업이 들어왔군요. 예.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음.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 후보의 사모님인데 네. 누가 지 맘대로 지가 그걸 두 줄을 결정해서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유, 없죠. 그 이제 쉽지 않죠. 회의를 하는데 전화를 받아요. 한 분이 그쪽 어떻게 분야를 할지. 담당하신 예. 분이 그들이 나가고 그 뒤로 캠프에서 거의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바로 아웃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지금은 잘 되셨어요. 그분은. 그래요? 지금은 잘 되셨어요. 그러면 캠프에 뭐 이 김건희 씨가 와서 뭐 그런 적은 기억이 공식 없습니다. 캠프에는 예. 없는데 예,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뭔가 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은 이제 오실 필요가 없죠. 직접 네. 이제 소위 그 요즘은 뭐 신십상시 뭐 칠뭐 상시 뭐 이렇게 네, 하지만 다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는데 뭐 굳이 사실은 당사를 이제 잘 꺼려하는 거는 후보실이나 이런 데를 꺼려하는 거는 상시적으로 노출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시적으로 무슨 데모 하듯이 확성기 틀어놓고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상한 좀 민원을 들고 오는 뭐 소위 꾼들이라고 그럴까 선거철에 이렇게 등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불시에 이제 그런 분들이 오고 하기 때문에 당사 캠프는 조금 꺼려하는 면들이 다 있죠. 그래서 오진 않았지만 이른바 이제 김건희 라인을 통해 가지고 뭐 그거는 충분히 캠프 다 때부터 관철이 될 수 있었다고 여러 생각이 가지 됩니다. 의견을 네. 줬을 것이다. 네네. 근데 그게 지금 뭐 대통령실은 있지 않으시지만 네네. 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공고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이제 의원이 됐거나 네. 또 여전히 이 용산에 대통령실에 근무를 있는. 하거나 하는 분들이 지금 네. 이번에 이제 뭐 그 십상시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듯이 그런 영향력은 뭐 여전히 있다고 봐야죠. 인간 관계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뭐 모토막처럼 그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보면 김 여사의 이제 마포대교 갔던 그 사진 찍혀서 보도가 돼서 국민들이 또 많이 비판했던 네. 그런 부분이나 네. 아니면 여러 가지 행보에 있어서 저는 마포대교 사진을 보면서 처음부터 생각이 들었던 게 예를 들어서 홍보 문구나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이제 김 여사께서 그때부터도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 일각에서 이제 패널들도 얘기하던데 공동 정권이라는 생각이 본인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거는 아마 부인을 못 할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고 영부인으로서 조용히 뭐 이게 도저히 심리적으로 안 되실 거예요. 누가 만든 정권이냐 아마 단호하게 내가 직접 같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기 때문에 김건희 그런 씨 것들이 입장에서. 무언에 네. 그 사진 한 장에 다 드러난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어. 또 플러스를 해본다면 네. 그 십상시나 이런 분들의 그 과잉 충성도 당연히 거기에 곁들여지겠죠. 심리적으로 이런 걸 했을 때 국민이 좋아할까를 항상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의 뒷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걸 올렸을 때 누가 좋아할까를 거꾸로 생각을 하다 보니 예. 그게 자연스럽게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어제 대통령은 엊그제 뭐가 잘못된 게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네.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국민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안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
그런 보좌를 지금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예. 이른바 이제 김건희 라인, 뭐 칠상시 뭐 이런 네. 얘기하는 그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저는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그분들이 설사 7상시 뭐 10상시라 하더라도 그분들을 교체를 한다. 뭐 이미 이제 국회로 와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고 뭐 일부 바뀌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교체가 된다 해서 과연 바뀔까요? 이 사람의 인적 교체 문제로 해서 어떻게 정권이 갑자기 잘 돌아가고 이런 거 보셨나요? 결국은 제 2에 또 뭐 10상시, 7상시가 나와서 우리가 그 이렇게 수발을 드는 거 골프 하시는 분들 예. 맨날 장비 바꾸고 하는데 누가 농담하잖아요. 네. 당신 몸만 바꾸면 돼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당신 치는 것만 바꾸면 뭐 폼만 바꾸면 돼 이런 식으로 하듯이 네. 결국에는 그 정점에는 아, 대통령과 영부인이 바꾸지 않으면 예. 또 그게 시스템적으로 정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바꿔도 예를 들어 비서실장 지금 몇 번째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퇴행으로 느껴지고 하는 것들은 뭘까요, 과연? 전혀 지금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뭐 누가 들어가든 정말 직언을 하고 쓴소리할 정도의 강한 사람이 네. 있어도 제가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듯이 그 현장 분위기에서 직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는 척하고 다른 거 막 하고 이러잖아요. 네. 예, 이 분위기가 지속되는 한 네. 유능한 사람이 가면은 바보가 되기 십상이다. 실제 나와서 저랑 소주 한잔 하면서 그걸 토로한 아주 유명한 대통령하고 정말 가까운 형님도 있어요. 그래요. 네. 뭐라고 하던가 계속 이제 마지막 나오기 전에 네. 정말 작심하고 한번 말씀드렸대요. 아 그래요. 예, 드렸대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근데 그냥 말없이 바로 아웃이 됐대요.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사라지는군요. 뭐 그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예. 비약한 거지만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명시 의혹에 돌아가면 공천 개입 의혹, 공천 장사 의혹이 좀 불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신빙성 거기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7명 명단을 보고 네. 아 이게 수법이 뻔하구나.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정말 자괴감을 느낀 게 정말 다 똑똑한 분들이고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 최근에 말 바꾸고 하는 걸 봐도 네. 굉장히 달변이고 일견 똑똑해 보이지만 딱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히 허점이 많아 보이잖아요. 말에 구멍도 숭숭 있고. 그러면 분명히 이분들도 알았을 텐데 왜 이랬을까? 아. 저는 거기에 허점이 있다고 봐요. 이 데이터가 주는 힘은요. 아하. 굉장히 맹신하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이게 여론조사가 다른 여론조사는 뭐 이 박빙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갖다 준 여론조사는 또 내가 잘 나와. 제가 만약에 후보 입장이면 안 믿을 것 같거든요. 이게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것 하나 이제 같은데. 비유를 들면 예. 시중에 옛날에 소문 중에 SK 최 회장께서 무슨 역술인으로 알려진 김모모라는 사람한테 속아서 뭐 돈을 맡겨서 큰 돈이 이렇게 날라갔다 해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재판장이 질타도 하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돌았던 소문이 뭐냐면 그 역술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최 회장께서 일본에 출장 중인데 전화를 해서 내일 아침에 진도 몇채 지진이 나고 일부 쓰나미가 있을 텐데 뭐뭐를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다음 날 진짜 그 진도 몇 점 몇까지 맞는 그 지진이 일어났다. 그 네. 뒤로부터 그분을 굉장히 믿는다? 신뢰하게 됐다. 뭐 이런 물론 다 찌라시 얘기지만 찌라시 얘기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는 힘은요. 한 번 뭐가 맞게 되면 굉장히 맹신을 하게 되고 그게 추세적으로 하면서 아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 가스라이팅이 돼서 가속도가 붙고 그게 한 번 그게 맛을 본 사람이 입에서 구전으로 소문을 내주죠. 아하. 누가 한 번의 용화되더라 성공이?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걸로 명태균 씨는 맨 첫 번째 접근이 분명히 이루어졌다. 물론 김영선 씨나 이런 그 당시에 공신력이 나름 있다고 하는 사람의 소개 이것도 소개. 중요했겠죠. 네.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뭐 첫 번째로 무슨 뭐 안진뱅이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다면서요. 네, 장님무사 그거 뭘 했다면서요. 예. 그렇듯이 툭 던지는 한마디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당신 여론조사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던데 예를 들어 이런 말 한마디가 혹하게 만드는 거죠. 이 27명까지 가는 데에는 예. 데이터의 마력을 악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데이터의 마력을 악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뭐 김영선의 소개로 이준석 김종인이 소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또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게 친윤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못하던 김종인과의 다리를 못 놓던 걸 명태균이 해줬다. 네.
신뢰할 만하다. 그때부터.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김종인 박사님 하면은 예. 뭐 그래도 단수가 뭐 입신의 경지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조차도 명태균 씨랑 그렇게 교류했다는 게 요즘 속속 밝혀지고 사진도 있잖아요. 나오고. 네. 그러면 그런 소위 무림의 고수라고 하는 분들이 왜 거기까지 갔을까? 그건 데이터가 주는 마력에다가 또 네. 하나 있죠. 흥신소 역할을 잘한 면도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식으로? 강혜경이라는 분은 정말 직원으로서 억울하게 당한 면도 많이 있겠죠. 뭐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만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역할도 한. 그렇죠. 어떻게 강혜경 보면 씨. 맞춤형으로 주문 생산이 나오니까 거기에 더 또 마력이 힘을 더해가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카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걸 공개를 하면서 네.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뭐 힘이 있어 이거를 좀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미 평론가분들이 많이 네. 말씀하시지만 이제 이런 거겠죠. 결국은 이제 뭐 짖는 개는 뭐 물지 않는다, 자기가 무서워 짖는다, 뭐 이런 측면도 하나 있을 거고요. 실제 아마 지금 강혜경 씨도 자기가 본인이 녹취한 걸 다 복귀해서 듣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속에 보면 이제 지난번에 노출돼 있던 뭐를 어떻게 고쳐줘 하듯이 그런 게 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추정컨대 그런 것들이 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 진짜 조작의 증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윤 되면? 후보 관련된 부분이 네.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굉장히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인은 알겠죠. 아하. 본인이 했던 말들은 기억을 하겠죠. 야, 그러면은 이게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태균 씨가 뭐 한 달 안에 뭐 탄핵하야 이 얘기를 네. 자신 있게 하는 것도 예. 이런 자료 다 있을 근데 것이다. 명태균 씨의 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법학을 이제 석사를 했는데 물론 경제법을 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네. 이분이 사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정도의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감정상으로는 아유 네. 쟤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예. 말할 수 있지만 실제 법적으로 사기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듯이 저 헛방이야 하는데 네. 실제로는 팩트에 기반해서 부풀리는 거 네. 거기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감정상은 아유 저 이상한데 나쁜 놈인데 이렇게 욕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처벌할 때는 경계선에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걸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저희 이 국민들이 진짜 눈여겨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이게 이제 지금 윤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분노가 점점 게이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윤 정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들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네. 묘하게 이 사람이 아하. 우리가 스톡홀름 이펙트라고 범죄자와 나중에는 이렇게 동조화돼가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묘하게 그거를 카타르시스를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치 물론 그 사람이 안 좋은 건 알지만 계속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보고 빨려 들어가듯이 하는 이런 측면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중 입장에서는 뭔가 가진 게 있으니까 네, 이걸 네. 까면은 예. 윤 대통령 이제 부부를 네, 네. 끌어내릴 수 있다. 예. 이런 생각 가지고 네. 지켜보는 심정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경계해야 된다. 뭐 지금 명태균 씨가 3시간 전에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다 내가 했다고 하니 이러다 천지창조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 날 찾아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며 네. 또 뭔가 알쏭달쏭한 또 글을 또 적어놨어요. 근데 뭐 이분이 항상 이제 소위 변증법 같은 궤변 비슷한 거를 이제 굉장히 잘하시던데 본인이 다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 본인이 천지창조한 거겠죠. 본인 입으로 본인이 다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보면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81번의 여론조사, 네. 미공표 여론조사 등등 해가지고 받을 돈이 3억 7,500만 원이 있었는데 네. 돈을 못 받고 그게 결국 공천 네. 장사로 간 게 아니냐 네. 이런 네. 의혹이 짙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런 영역이에요. 바로 이건 누가 봐도 불법이죠. 그리고 정황 증거는 다 이제 오픈이 돼 버렸죠. 그런데 뭐, 본인이 내가 허셌던 거야. 나는 그때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바꾸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 우리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그 비등점을 높이는 역할 이거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잘 아마 봐야 검찰도 된다. 그걸 알고 지금 어떤 그래요. 수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이 얘기가 뭐 주가 되고 있지만 네. 아까 언급한 한남동 라인 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당선돼 있죠. 네. 예. 근데 거기에 공천도 혹시 뭔가 영향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이런 의혹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제 보지는 않아서 네. 다 추정의 영역이지만 결국은 이제
공천을 할 때 보면 누구 몫이다 사실 암암리에 다 있잖아요. 공정하게 한다라고는 다 표방하고 공관이 주관으로 한다고 하지만 네. 출마해 보신 분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지만 누구 몫이 뭐 어느 정도 된다, 누구 몫이 뭐 몇 명 정도 된다, 뭐 이런 게 암암리에 이제 떠돌고 하는데 네. 결국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권 후반부를 커버할 호위무사라 뭐 호위무사 또 굉장히 친위대? 측근들 친위대를 많이 구성해야 된다는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몇 명 그 친윤들을 통해서 공천권을 전체를 행사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안 되니까 일부는 이제 한동훈 주고. 대표 축으로 뭐 이렇게 되면서 절충하고 이런 속에서 본다면 네. 용산에서 일했던 가장 충직스러운 사람들이 더 먼저 마음에 들었겠죠. 그 중에 아하. 본인이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간 사람도 있어요. 뭐 이 지금 거론되는 네. 7-8명 중에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어디 지역으로 지방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어떤 것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다른 길을 택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가까이서 친위 부대로 돼서 나를 이렇게 커버할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수석을 지낸 분이 뭐 친한 모임에 갔다 해서 뉴스거리가 되더라고요. 비례대표. 예, 네네 예. 뭐 뉴스거리가 되는데 네. 다 염량세태 같은 것들이지만 결국은 아무리 친위대를 만들어도 때가 되면 또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눈앞에서 가장 정말 충성스럽게 했던 분들 또 뒤집어 보면 서로가 비밀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관계가 가장 친위대가 되겠죠. 아, 그래서 이게 영향력이 사실은 행사될 수밖에 없는 공정 네. 과정. 네, 네. 그걸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다라는 추정이지만 거고. 뭐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결국은 같이 상의를 해서 하지 않았겠나 하는 게 뭐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랑도 상의를 예, 해보았지 뭐. 않았을까 추측을 예, 우리가 예. 할 수 있는 거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추측을 해볼 네, 수가 있는 네.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V1, V2 그거는 그 용어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V1은 그러면 누굽니까? 심지어 저 과장에서 얘기한 네. 사람은 V0라고도 하고 하니까요. 결국은 네. 김건희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밖에서 보면은 네. 뭐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안에 네. 근무하는 사람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대화를 V0, 사석에서 V1. 해보면 큰 김건희.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 자, 저희 더 나눌 얘기가 남아 있는데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네. 오늘 못다한 얘기는 추후 다시 해봐야 될 것 제가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소감 하나만 소감.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한 소감이 있으시군요. 정말 착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인수위 때 단호하게 때려치고 떠났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누굴 뒷담화하거나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흉을 보거나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열심히 각자 분야에서 일하는 실무자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뭘 폄하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련의 이런 상황들을 놓고 네. 저도 정말 제가 가까이서 뵈면서 우려했던 거, 이러이러한 거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건 또 잘못되는 각이 나오겠구나. 물론 제 개인적 트라우마를 탄핵의 트라우마를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일반화시킬 필요도 없고요. 네. 그건 제가 경험했던 거지 뭐 남이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찌 그 우려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크게 각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느냐. 제가 농담을 합니다. 김 여사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라고. 얼마나 부지런하면 이런 각종 분야에 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겠는가. 예. 그럼 우리가 우려하고 했던 것보다 너무나 무너지는 대한민국 또 정말 민생 파탄에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서 요즘 수출 호조고 굉장히 양극화 굉장히 심하죠. 거시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거시적으로만 보면. 그러나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격차를 과연 어떻게 메꿀 것이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저도 분노하는 심정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출연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네. 더 가열차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자, 이제 가까운 선거가 뭐 2년 뒤 지방선거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뭐 들리는 소문에 타천으로 예, 예. 충북도지사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네. 혹시 뭐
아직 대외적으로 이걸, 제 입으로 예.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지만 뭐 열심히 하여튼 대한민국과 지역의 발전, 변화, 특히나 이제 충북에는 오송 참사가 있었고 네. 또 미래 먹거리 일거리에 대한 과제가 정말 당면한 과제가 많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 오마이 TV 오셔가지고 계속 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오늘 지역 총 얘기도. 무거운 주제라 좀 무겁게 말씀드렸는데 좀 네. 가볍게 농담하면서 할 수 있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명태균 씨 의혹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가 많고 예, 또 예.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도 비교해 보면서 볼 일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우리 교수님 자주 모셔가지고 네.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얘기도 가끔 섞어서 하겠습니다. 경제 좋습니다. 전문가로서. 경제 네네. 전문가로서 예, 예. 또 전문적인 식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